트로트계의 대부 송대관이 향년 78세로 안타까운 명을 달리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많이 놀랐는데요. 송대관 곁에서 40년 가까이 매니저를 해온 이대옥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경황이 없는 목소리로 오늘 돌아가신 것이 맞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대관의 아내에게 전달받은 바로는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하는데요. 매니저는 송대관을 향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바르고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최근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호전이 되고 있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공연을 하면서도 무리하지 마시라고 하면 형 모르냐라며 무대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말하며 끝내는 오열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로 차표 한 장, 네 박자,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부르고 라이벌 태진아와 함께 서로를 깎아내리는 개그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던 가수 송대관은 언젠가부터 방송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다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행사장과 몇몇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해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었죠. 송대관 씨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인 트로트 가수 후배의 남편에게 성형 수술과 시술을 조금씩 받았는데 그런 외적인 변화가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의지인 듯 보여 내심 반갑기까지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송대관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동안 좋지 않은 소문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산다더라. 나쁜 마음을 먹고 저 세상으로 갔다더라.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더라 등등. 한간에 떠도는 험한 이야기에 그를 사랑했던 팬들은 항상 마음을 졸여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송대관은 77세,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송대관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짊어졌고 여전히 그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숨어 있었죠. 지난해 한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 집을 가득 채웠던 짐들도 다 버렸다. 간신히 건진 건 그동안 받은 트로피들 뿐이라며 근황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살고 있던 이태원의 33억짜리 집과 6억이 넘는 토지를 경매로 넘기는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빚을 청산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대관 씨는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전국의 행사장을 돌며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계속해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송대관이 짊어진 빚 280억 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아내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송대관의 말에 따르면 대천에 큰 땅이 있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지의 땅을 보고 아내가 좋아하더라. 저 땅을 아내가 일궈내겠다 해서 해보라 하고 말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 융자를 썼다. 계약이 빨리 안 되니까 이자가 쌓였고 그게 빚이 280억이 된 것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투자 사기로 송대관의 아내 이 씨가 피소된 건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고소인은 2013년 송대관 씨와 아내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하며 이들이 토지개발 분양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돈을 투자했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 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투자자금 외에도 송대관이 음반 홍보 자금 목적으로 1억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3년여에 걸친 재판에서 송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내 이 씨는 빌린 돈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게 불법 도박에 사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키운 것은 송대관의 아내 이 씨의 주변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 권유와 투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시간은 송대관 인생의 최대 암흑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송대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인데요. 송대관은 1946년에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운동을 도와 일제의 보안법 위반으로 갖은 고초를 겪은 송영군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버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실종돼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송대관은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노래 실력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고등학교 학비를 내지 못해 졸업장도 못 받았고 야간학교에 다니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이발소에서 보조 노릇도 하는 등 참 고생 많은 학창시절이었죠. 송대관은 가수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일푼으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무임승차했는데
훗날 성공에 꼭 갚겠다고 다짐하며 검표원을 피해 서울역에 무사히 내렸죠. 서울로 상경하기만 하면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레코드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혹독한 무명 생활을 거쳤고 오아시스 레코드의 사장인 손진석을 만나 그의 일을 도우면서 가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당시엔 굶는 걸 밥 먹듯이 했고 출연료가 5만 원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것마저도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무명 시절을 보내던 중 나훈아를 보고 자신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해뜰 날이라고 하는데 송대관은 이 노래로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떠났는데 해뜰 날로 가수왕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결혼하니까 인기가 식었고 컬러TV가 나오면서 주수입원인 극장 리사이틀도 내리막길을 걸어 생계가 막막해 잠실에서 분식집을 했다고 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배달통을 들고 배달하는 게 안쓰러워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간 것인데 미국 생활 초기엔 직장이 없는 송대관을 대신해 일 보내서 유학해 1호에 능통한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까지 했다는데요. 독립운동 유공자 자손이 기모노 입고 일하는 아내한테 빌부터 산다는 게 너무 한심해서 그 때부터 정신 차리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송대관은 샌드위치 전문점의 슈퍼마켓도 여러 개 운영했고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구입해 큰 돈을 만지며 생활이 안정됐고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한 향수병이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다시 귀국해 6년 동안 단칸방에서 어머니랑 살았는데 한여름엔 너무 더워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데도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차표 한 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노래가 성공하자 상경할 때 무임승차한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에 찾아가 승차권에 몇 배가 되는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송대관은 이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하며 노후에 월세나 받아먹으면서 살아도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외환위기가 터지고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그 집이 부도나서 결국 건물도 은행에 넘어갔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데요. 아내와 두 아들은 그 길로 미국으로 갔고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살다가 다행히 98년에 네 박자가 빅히트를 해서 한남동 집도 마련하고 안정기에 들어서는데 아내의 부동산 사업 실패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송대관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후배 가수에게 치료비로 1,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장기 투병하면서 병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 가수 방실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룹 서울시스터즈로 데뷔한 방실이는 서울탱고, 처차 등 히트곡을 남긴 뒤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10년째 투병 중이죠. 송대관이 건넨 1,000만 원은 여유 있는 분들이 쾌척하는 1억 원보다도 값진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면서 그 자신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이 힘들 텐데 거금을 선뜻 내놓는다는 건 따뜻한 심성의 후배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송대관은 평소에도 방실이는 내 동생과 같은 친구인데 젊은 나이에 쓰러져 저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게 늘 마음 아프다면서 자신이 어려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대관은 자신의 디너쇼를 열어서 수익금 중 일부를 방실이에게 준 것이죠. 애초에 송대관은 디너쇼를 가지면서 출연료나 개런티를 안 받아도 좋으니 수익이 생기면 방실이를 도와주자며 소속사 대표를 설득해 연 디너쇼였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를 위해 힘썼던 송대관이 결국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이제 하늘에서는 아픔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